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겔의 법철학 제3부 인륜성에 나오는 그의 가족 철학을 함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헤겔의 가족 철학을 크게 4개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자,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 부부간의 성관계가 갖는 정신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건강한가? 네 번째, 결혼에 있어서는 사랑과 조건, 이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 이 물음에 대한 헤겔의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혼인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의식들과 법적인 형식이 덧붙어야만 하는가? 자, 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인륜적 결합에 동의하는 의식선언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 및 사회에 의한 승인이나 보증이 있을 때 진정으로 성공적인 혼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인과 가족을 이루는 중심 요소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은 변화무쌍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감성의 나약함을 견고하게 엮어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혼인신고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법적인 신고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신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감정의 대립은 일시적이고 우연하기 때문에 작은 갈등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가정이 이혼을 한다면 그러면 자녀의 양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감정이라는 것은 뜨겁게 불타올랐다가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래서 이혼에는 오랜 시간 유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감정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우발성인가 아니면 진지한 갈등인가, 이것을 구별해서 이혼을 허가하는 것이죠. 또한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야 하고 부부가 존경하는 분의 주례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하객들과 존경하는 분과의 약속 때문에 부부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속을 보증하고 지켜봐 줌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에는 많은 하객과 훌륭한 주례를 모셔야 합니다. 그들과의 약속이 혼인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인륜적 관계는 일부일처제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은 본질적으로 일부일처제다. 일부일처제란 공동사회의 인륜적 기초를 다지는 절대적 원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혼인의 성립은 국가 창건을 위한 신적인 행위이자 영웅적인 행위로 수행된다. 자, 여러분, 인륜적인 관계, 즉 사랑이란 상호인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다른 한 명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절반씩을 나누어 헌신한다면 그 두 관계는 모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대등하고 상호적일 때 인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륜적인 통일, 즉 둘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진정한 통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국가도 진정으로 인륜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헤겔은 일부일처제야말로 국가 창건을 위한 신적이고 영웅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근친상간은 인륜적이지 않다. 헤겔은 근친상간을 반대합니다. 참으로 인륜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두 개인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화해의 관계입니다. 마치 원시부족들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부족에게 서로의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하나의 평화로운 가족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혼인은 격심한 대립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합할 때 그 인륜적 의미도 가장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헤겔은 그런 의미에서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전혀 인륜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미 하나인데 그들끼리 또다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헤겔의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인륜적 통일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혈족의 동물이 교배했을 때
열등한 종자를 낳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식력이나 정신력도 모두가 격심한 대립을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그 힘도 큰 것이니 바로 이 대립으로부터 더 큰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겔이 근친상간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가족들끼리의 혼인이라는 것은 이미 통일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 번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인륜적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서로 동일한 개체 사이의 혼인이라는 것은 후손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열등한 개체를 생산한다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근친상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이혼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 가족이 아무리 인륜적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해체로는 자연적인 해체와 인위적인 해체가 있겠죠. 자연적인 해체라는 것은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해 나가면 기존에 있던 부모의 가정은 서서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정, 자녀들이 꾸리는 새로운 가정이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존의 가정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해체 외에도 인위적인 해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마음이나 행동이 끝없이 반목하거나 끝없이 적대적이라면, 그리고 한편의 간통에 의해서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인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할 때, 한마디로 더 이상 그 둘이 서로가 하나라는 정신적 통일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때는 국가도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야기합니다. 혼인은 다만 주관적 심정이나 감정이라는 우연한 요소로 결합된 인륜성이다. 혼인을 맺게 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있을 수 없듯이 두 사람을 화합하게 할 법률상의 결속도 있을 수 없다. 간통에 의해서 양자 간의 소외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8가지 내용이 헤겔 가족 철학의 큰 얼개입니다. 자, 이러한 헤겔의 가족 철학은 근대의 가족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헤겔의 가족 철학이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진리 내용, 즉 헤겔은 그렇게 말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헤겔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철학해야 합니다. 저는 헤겔의 가족 철학이 여러분들의 그런 창조적인 작업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했던 법철학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고 어려운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